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설 밥상에는 총선 공천과 제3지대 합당,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고공행진하는 물가 등 여러 관심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설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이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데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출근길 국채보상로 위 정체 구간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까지 막히고요. 반대 방향 동신교에서 공평 내거리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신천대로는 팔달교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양방향 지정체되고요. 두산교 방향으로는 침산교부터 다시 교통량 많아지면서 신천교 더 지나서 중동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명덕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계명 내거리 구간 22km 속도로 통과합니다. 용학로 쪽은 지산 삼거리에서 범물 내거리 사이 1.1km 구간 지나는데 8분 소요되고요. 중앙대로 명덕 내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도 살짝 더딘 흐름 보입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는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 구간 서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구간은 시원하게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많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1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움직임을 놓고 의사들이 반발 기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파업 참여 시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서 과거 파업 예고 국면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면허 취소라는 강한 수단이 있는데요. 자, 의대 증원을 놓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이라면서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의사 정원이 6,500명 줄었다면서 2,000명 증원이 의료계 주장처럼 많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했는데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에 의대생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며칠 안에 집단 휴학계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설도 나옵니다. 대구시 의사회에서도 전공의나 젊은 의사들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 공백 등 파급력이 클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에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지방권 의대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는 이른바 지역 찬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사설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방권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에 그치고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가톨릭대뿐이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0% 안팎이었는데요.
지역별로 의대 입시에 유리한 곳이 생길 전망이고요. 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수시나 정시 중 어떤 쪽 정원에 주로 포함될지 의대 입시생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는 논의가 우선인데 좀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시가 15년 이상 사용한 공동주택이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안전진단 등급이나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서 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기존이 15% 이내에서 가구 수 증가도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조경이나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축을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고밀도 아파트 조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주거 환경 또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단지 주변 도로 확장이나 개방형 주차장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불편함을 없애고 또 가구 수 증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사업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올해 지방공공기관 900여 곳에서 8,70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대구 소재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220명에 무계계약직 92명, 천년 인턴 107명 등 모두 419명을 뽑고요. 경북에서는 정규직 240명을 포함해 353명을 채용합니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신규 채용 계획보다 40% 증가한 수준이 고용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서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채용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기쁜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내달 새학기를 앞두고 대구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순환기를 대거 개선합니다. 시교육청 산하 대구학교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모두 154곳에 설치된 천장형 공기순환기 6,900여 대의 필터를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오염되는 교실 내부 공기질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강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는 4억 6천만 원이 투입되고요. 교체 작업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기간을 이용하고 고성능 필터를 적용해서 교실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대구시가 물가 안정을 돕는 이른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구시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338개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지정에 따른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월 3만 원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비롯해서 일부 현물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시는 신용카드 업체와 협력해서 착한 가격 업소에서 10,000원 이상 카드 결제 시 1회당 2,000원이 할인 혜택과 함께 대구 신보를 통해서 보증 수수료 0.2%포인트 감면 혜택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착한 가게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오세훈입니다.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전체 인원이 450명입니다. 생태계보호, 환경보호 이런 데 자꾸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회원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고요. 1년에 약 행사 자체를 2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많이 풀어서 새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새 먹이 주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석해서 좀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망울지 두꺼비 보호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회원들이 잘 보호하고 또 로드킬을 안 당하도록 그 펜스 작업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부화를 해서 수만 마리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두꺼비 통로를 지하한다든지 생태계 공원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감동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배재훈 전 대구시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의 힘이 국민의 힘이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현 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자, 정치권이 설 연휴 민심 잡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설 연휴에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이번 제가 그 전통시장을 한 8군데 다녀왔었습니다. 네. 근데 일성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정부가 물가를 한 2%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 물가나 또 유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체감 물가는 훨씬 그보다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또 금리가 많이 높고 이러니까 또 체감적으로 더 힘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도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최근에 신생아 특례를 냈지만 거의 대환 60% 이상이 대환이라는 게 나왔고 해서 실제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도시인 대구가 경기를 더 살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대구는 향후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지금 대구의 정치 행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시민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총선이 부동산 정책이 좀 핵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물가도 잡혀야 되고 네네.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지나고 공천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방향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중진 희생론인 것 같아요. 중진들이 험지로 좀 배치가 되는 모양새인데 TK 지역구 교체 폭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지금 저희 당도 이번에 시스템 공천을 이제 도입하셔가지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컷오프 기준으로 보면 대구 경북은 1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선 감점도 12명 중에 6분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네. 정치 신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제도가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또 부산 경남처럼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역에 계시면 중진 의원을 그쪽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정이 가능한데 대구 경북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표 특급 대책에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대구가 12명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해주지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이 비토도 상당합니다. 교체율을 보면요. 반대하는 분들도 한 60%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도 어느 정도는 좀 물갈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런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 이준석 신당한테 빌미를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K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동훈식 대책이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현역의 경선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동감이 되는데 대구 지역만 봤을 때는 대구의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한 50% 정도는 계속적으로 물갈이가 되어 왔었던 네. 부분이거든요. 저는 대구를 걱정을 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들, 제대로 된 공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을 날린다. 이것 가지고 개혁적인 공천이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켜보시다가 어떤 분들이 내려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는 중앙당이나 아니면 용산발 이런 후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 공천 제도 하에서는 현역이 어쨌든 사양식 방식이기 때문에 현역들한테 많이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죠. 시민들의 대상으로 한 공천 심사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1대1 가상의 양자 대결 당대당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어렵다. 뭐 여론조사가 과연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당 네. 내부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그 특출난 후보, 예를 특출난 들면 후보. 유승민 후보라든가 뭐 이준석 신당 같은 특출난 몇몇 스타성 국회의원 외에는 변별력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국민의힘당 자체의 당 지지도 때문에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양자 대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의미는 저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되려 정확한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이 후보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조금 더 잘 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대1 양자 구도로 만약에 후보들의 변별력을 구분한다면 네. 거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근데 이렇게만 조사를 하면 이것은 현역 의원들한테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역 의원이나 다른 기존의 신인 후보를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시키면 격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배 이상 정도는 자기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영천 지역에서 지역 원로들이 이만희 의원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건의문을 내고 포항에서는 시도 의원들이 김정재 의원 총선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공개적인 행보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제가 국민의힘 패널로 나와서 참 이 답변이 참 곤란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네. 영천하고 포항이 조금 사안이 다르더라고요. 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전 영천시의회 의장님들하고 의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로분들이죠. 원로분들이 이만희 의원을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근데 이유가 좀 합당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2번의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졌습니다. 2번이나 연속으로 졌어요. 그럼 당연히 당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또 영천 지역이 아무리 지역세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 당에 그 후보로 나가서 진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일부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천시의회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상당히 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장으로 되신 분이 공무원분들한테 조금 좀 안 좋은 갑질 행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희 당이 좀 반성해야 되고 또 이만희 국회의원이나 또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에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의 권력을 조금 더 막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별명까지 있잖아요. 경북 TK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역 소통령이라고 불리기까지 하거든요. 시도의원의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내부적인 상황 개표 조직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분명히.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은 뭐 확인돼야 되겠지만 양금희 의원까지도 뭐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때문에 문제가 살짝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이유들이 저는 국민의힘당 내부에 있는 막강한 국회의원 권력 때문이지 않는가. 그 부분을 개편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대한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정현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만 그럴 것이냐. 광주로 한번 가보면요. 민주당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당이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거는 뭐 어느 정당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다 좀 바뀌어야 된다. 지역 사회에서 뿌리 깊은 고질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에 정치권 또 뉴스를 가장 많이 장식했던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제3지대 합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자, 총선에서 기호 3번 받고 교섭단체까지 갈 거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부분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뭐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이준석 신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또 청년 정치인으로 봤을 때 새로운 물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뭐 전체가 합당이 되면서 되려 지지했던 분들의 반발과 탈당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정치, 기대하는 정치,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지더라도 좋은 얘기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라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는커녕 지금에 있는 의석수조차도 지키기 힘든 길을 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제3정당이 꼭 필요하다. 네. 한 번쯤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뿌리 깊은 이 지역 정당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 갈등도 치유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데 제3정당이 꼭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제3지대라는 이 신당, 네. 저는 개혁신당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묻지마 통합당이 아니냐. 사실은 4개의 정치색이 다른 이 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합쳤는데요. 설 전마 하더라도 네. 아까 방금 이정현 의원 말씀대로 자강론을 주장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원도 6만 명이나 모으셨거든요. 그럼 6만 명의 당원이 이준석 대표의 그 워딩, 그 행위를 보고 당원으로 가입하셨을 텐데 설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통합이 돼 있대요. 그 통합의 과정도 깜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혁신당의 이름이 가능할지 또 언론에서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빅텐트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저는 묻지마 통합당이 더 맞지 않느냐. 좀 이렇게 심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묻지마 통합당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네, 하나만 더 일치하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면 국방, 외교, 경제, 복지 그다음에 이런 거에 큰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저희 정당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당헌 당규 지금 만들고 계실 텐데 과연 그 4개 정치 세력들이 이 당헌 당규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요정 의원이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이 당헌 당규에서 합치를 이뤄낼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거대 양당에 이은 제3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 대중들이 다 믿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 관련해서 이번 제3당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대표는 대구 가야 되고 이낙연 대표는 호남 가가지고 바람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 전략 과연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마 뭐 홍준표 시장님도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제3당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제3당뿐만 아니라 저는 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이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인물만 있고 정책이 없는 상황으로 또 빠지지 않나.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매번 정책 정당을 하겠다 네. 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좋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신박한 정책이 많이 나올 거란 기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네. 얘기를 좀 더 하자가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인물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당 바람이 좀 주춤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나 이장희 대표는 광주 아니면 전남 쪽에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 아니면 대구일 텐데요. 저는 대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두 거목이 출전하지 않는데 그 많은 이번에 4개 세력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많은 후보가 배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 정당을 극복하는 이런 또 취지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두 분이 광주, 대구 출마하는 그림도 저는 조심스럽게 그 예측해 그림을 봅니다. 남들은 많이 그리고 있는데 두 분은 정작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지역 정치권에서 아마 초유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나눠야 되니까요. 네. 민주당 대구시당 일찌감치 총선 목표 10대 공약 저희가 얘기 들었었는데 자 12대 지역구 가운데 2곳 이상 가져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뭐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저희 희망사항
사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김부겸 의원이나 홍일학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을 때만 해도 중앙과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됐을 때 사실은 대구의 언론이라든가 그 유지층에서는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소통을 할 것이냐. 국민의힘당만 있어서 소통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구의 2석 정도는 민주당이 된다면 충분히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0가지 10대 공약뿐만 아니라 총선기획단에서 얘기하는 공약까지 포함하면 많은 정책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면 예전에는 김부겸 의원이나 유시민 장관 뭐 이런 거물급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중소 후보들도 그 자신감을 얻고 또 당세가 확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이라도 좀 모시고 오셔서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나마 이름값이 좀 있었던 이상식 뭐 전 청장이라든지 서재원 후보 이런 분들도 다 서울로 가시고 뭐 불출마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역대 최악의 총선 성적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구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이 대구시당을 너무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이번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그 대구를 좀 배려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회기로 하는 건 둘째치고 고민 자체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당을 조금 챙겨야 된다 민주당도. 현재 뭐 우리 지역에 소통하고 갈등을 좀 타파해야 하는 갈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 또 정책 많이 펴고 계시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걸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정현 총선 기획단장,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대구 17도, 경주는 19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